간의 아래쪽, 우엽과 좌엽 사이 오목한 부위에 붙어있는 작은 주머니 담낭. 주로 담즙을 저장하고 소장으로 내려보내며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작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담낭에는 다양한 양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담낭 양성 질환은 크게 생각하면은 담석증, 또 담낭 용종, 또 더 많게는 성근종증, 석회화 질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질환명인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낭에 뭔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담낭 양성 질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검진이 많아지고 초음파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좀 더 이런 질환으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낭. 담낭 양성 질환에는 담석증 외에도 담낭 용종과 급성 만성 담낭염이 있다. 특히 담낭 양성 질환은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쉽다는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외과 박재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담낭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질환인데요. 오늘 질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담낭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담낭이라고 하시면 우리말로는 쓸개라고도 하는데 같은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간 밑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배를 가지고 생각했을 땐 자기 배에 오른쪽 위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고요. 이 담낭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은 사실은 오른쪽 윗배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명치 쪽에도 불편함이 나타날 때 담낭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제일 큰 혈관들, 대동맥, 대정맥이 바로 근처에 있는 기관이라서 수술할 때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기관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그려놨는데 주머니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주머니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담낭관을 통해서 십이지장 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크기가 굉장히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담낭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고 좀 더 농축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로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담낭을 제거한다고 해서 소화가 너무 안 되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 얘기 먼저 드리고요. 위치 자체는 약간 오른쪽에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크기를 볼 때는 정상 크기라면 약 10cm 정도 되지만 금식기간이라든지 병의 상태라든지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20-30cm까지도 커질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적은 한 번에는 한 50ml 정도 저장이 되지만 하루 종일 배출하기 때문에 뭐 거의 1리터 가까이도 왔다 갔다 하는 기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담즙은 결국에는 십이지장을 통해서 지나가서 음식물하고 섞여가지고 주로는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왔을 때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간다는 그림이고 그럴 때 간에서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담즙을 저장했다가 담낭에 담낭에서 담낭을 쥐어 짜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담즙이 담낭관을 통해서 또 총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음식물과 섞여서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이때 보시면 췌장이 바로 옆에 또 달려있지 않습니까? 췌장액이 같이 소화를 도와주는데 이 액 역시 담즙과 섞여서 활성화가 됩니다. 췌장액은 주로 프로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게 되고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도와주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담즙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담즙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를 도와주는 액체인데 흔히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색깔이 약간 갈색이면서도 녹색을 띠지 않나요, 교수님?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색깔이고요. 이것도 네. 역시 병의 상태 또 환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고 식사의 종류, 수분 섭취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색깔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간혹 담즙을 몸 밖으로 빼고 있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럴 네. 때 궁금해하시는 게 색깔이 이건 변했는데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네. 있는데 상당히 옅은 노란색에서부터 꽤 진한 검은빛을 뗄 때까지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구성 성분을 보시면 대부분은 수분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담즙염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색깔을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입니다. 빌리루빈이 밑에 써 있지만 적혈구가 파괴되면 생기는 노란색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노랗고 황갈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 물질 자체는 순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소화를 도와주게 되고 그 자체는 소장에서 다시 흡수돼서 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건 아니고 네. 여기 써 있듯이 장간 순환을 통해서 대부분은 재흡수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담낭과 담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담즙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장소죠. 이 담낭에 생길 수 있는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을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주로 주요한 양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담낭, 담석. 흔하게 듣게 되시는 건 담석증, 돌이 생겼다 이렇게 듣고 많이 병원을 찾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담낭 용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쉬운 말로는 이제 혹이 있다는 거죠. 네. 다른 부분의 용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에 용종이 있었다. 대장 내시경 했더니 용종을 10개 뗐다. 이런 얘기 들으실 건데 담낭 용종은 비교적 드물게 들으시겠지만 꽤 많고요. 그 외에도 선근종증,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선근종증이요? 네, 담낭에 생기는 또는 급성 담낭염, 만성 담낭염, 더 이상한 이름의 황색 유과종성 담낭염, 네. 석회화 담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만성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담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이 석회화가 되는 담석증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석증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간담체 의사는 보통은 담도 또는 담낭에 생기는 돌이라고 알아듣는데 네. 이 환자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몸속에 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담낭에 생기는 담석증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담낭 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위가 담낭이니까 이렇게 담낭 속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담낭에서 배출되는 통로에 돌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는 보통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네. 그 외에도 더 드물지만 총간관 또는 총담관이라고 써 있는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지나가는 길에 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 위로 올라가서 간 속에 돌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결국에는 치료 방법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담낭 결석 같은 경우는 다른 치료를 권유하지는 않고 수술을 통해서 쓸개 자체를 담낭 자체를 절제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담도라든지 간 내 결석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내과에서 돌을 제거하는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또는 담낭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내 몸에 이 돌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담석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교수님? 돌이 내가 뭘 잘못해서 생겼나 네. 또는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또 반대로 뭘 하면 없어지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원인을 따지자면 상당히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밑에 써 있지만 뭐 유전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체질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네.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좀 많아지는 것도 있고 여성 환자에 좀 많은 것도 있고요.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다거나 갑자기 체중 감량을 심하게 했다거나 또 고지혈증이 좀 오래 유지됐다거나 지방 관련된 음식을 많이 드셨다거나 뭐 당뇨, 임신, 출산력, 경구피임약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담석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원인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한 원인을 좀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요로결석과 담석증,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잖아요. 물어보신다기보다는 헷갈려 하세요, 사실은. 아, 돌이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에 왔더니 의사가 수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가 듣기는 다른데 남들은 수술 안 하고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또는 물 많이 마시고 맥주 마시고 빼냈다던데 어떻게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요로결석이라는 병은 말 그대로 요로,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이죠. 이 질환 자체는 저희 외과에서 진료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시고 들으신 대로 초음파를 가지고 돌을 깬다거나 자연 배출을 기다린다거나 이런 치료를 많이 하죠. 근데 담낭 결석은 전혀 달라가지고 돌을 깨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기도 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질환이고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오히려 힘드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돌이 생긴다는 것만 같을 뿐 치료법도 다르고 생기는 그 기관도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담석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담석 종류가 좀 어떻게 될까요? 종류는 의학적으로는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콜레스테롤 담석 그리고 색소성 담석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는데 네. 크기도 상당히 다양하고 개수도 다양해서 한 개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사실 수십 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크기도 이렇게 조그마한 담석은 뭐 몇 미리짜리가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흙 같은 담석도 꽤 자주 보고요.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 담석은 콜레스테롤의 주성분인 거죠.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담석이 순수한 콜레스테롤 담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당히 단단하고 딱딱한 돌입니다. 네. 특징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가 보통 나오죠. 여기에 반해서 색소성 담석 중에서도 이건 흑색석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은 담낭에 돌이 있다. 또 크기가 뭐 예를 들어 1.5cm다. 3개 있다더라. 네. 이렇게 듣고 오시거든요. 네. 그거 자체에 따라 뭐 치료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말씀드리면 뭐 3개면 수술하지 않고 5개면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크기도 기준이 있습니다만 뭐 2cm라서 수술을 해야 되고 1.9cm는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딱딱한 돌이라고 해도 담낭 구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물이 차 있는 주머니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속에 딱딱한 돌이 있다고 해서 통증을 느끼거나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러긴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석이 있는 환자가 뭐 100명이 있으면 거의 뭐 8, 90%는 무증상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가 담석이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매년 증상이 좀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데 보통은 1에서 4%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네.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많게 느낄 수 있습니다. 증상 자체는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담성, 산통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통이라는 건 사실은 아기 출산할 때 통증처럼 상당히 아프다는 얘기고요. 네. 명치 쪽이 주로 많이 아프게 되고요. 담낭이 있는 우상복부가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네. 등 뒤 또는 오른쪽 어깨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주로 밤늦게 생겼다가 아파서 깼다가 몇 시간 고생하시다가 또 아침 되면 별로 안 아파져서 또 일상생활 하시고 네. 이렇게 좀 반복되다가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 특징적인 경우 말고도 더 비특이적이라고 써 있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증상이죠. 네. 소화가 좀 안 된다. 난 좀 자주 취한다. 소화제를 자주 먹게 된다. 이런 증상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어렵고 뭐 저 같은 전문의가 보기에도 칼로 자르듯이 나누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은 염증이 별로 없는 경우에 증상이 생겨서 아픈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병원에 오셨는데 배도 아프고 하지만 열이 있다 또는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신다면 염증이 있는 것이죠. 그럼 담낭염이 이미 심하게 왔다고 봐야 되겠고요. 담낭과 관련해서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황달이 또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달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주로는 안색이 노래지고 소변도 좀 빨갛게 보시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뭐 담낭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담관에 결석이 생겨서 막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구역질, 뭐 소화불량, 복부팽만 이런 것들인데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는 분도 계시고 뭐 가끔은 설사가 있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다 증상들, 소화기 증상들이 웬만한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담석증의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담석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교수님이 직접 치료를 하신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요, 교수님? 네, 첫 번째 환자분 말씀드리면 7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네. 병원에 오시게 된 것은 건강 검진을 하셨는데 담석증이 있다, 크기가 크다 이렇게 듣고 병원에 오셨어요. 실제로 가지고 오신 CT 사진입니다만 보시면 이렇게 간 밑에 있는 게 담낭이고요.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담석. 어머. 크기를 재어보면 거의 5cm 가까이 되는 이야. 큰 담석입니다. 그럼 담낭 안에 거의 꽉 채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무증상이지만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기준은 무증상 담석증이라 해도 담석의 크기가 뭐 3cm 이상 또 경우에 따라서는 2.5cm 이상이고 환자 나이도 또 고령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담석을 놔두고 관찰하는 것보다는 악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권유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어떤 수술을 좀 해보셨을까요, 교수님? 담낭에 대한 수술,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한 수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담낭을 완전히 절제하는 담낭 절제술이고요. 본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 날짜를 잡아서 복강경을 통해서 담낭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담석의 실제 사진이고요. 크기 보시면 한 5cm 됩니다. 네.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수술하고 별 합병증이 안 보여서 수술한 다음 날에는 퇴원시켜 드렸던 환자분이십니다. 사실 담석만 제거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담낭을 꼭 다 떼어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지 않나요?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고 물어보시는 게 당연하죠. 담석만 제거하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네. 하지도 않고 네. 실제로 굳이 한다면 하겠지만 네. 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 거죠. 아.
환자한테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뭐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병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담석이 증상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리지만 결국 담석을 만드는 이유는 담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석이 크기가 어떻고 개수가 몇 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건데 담낭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고 증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낭이 그대로 있다면 담석이 없다 해도 실제로 아픈 사람도 있고요. 증상을 또 일으키게 되고 담석을 꺼낸다 해도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담낭을 제거해 줘야지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수님이 수술하신 환자 사례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담즙은 음식을 섭취하면 총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담즙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물과 섞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것. 담낭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양성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담석증이다. 담석증의 대부분은 무증상이 특징이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가끔 묵직하니 느낌이 느껴져서 걱정이 돼서 작은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초음파를 했어요. 근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교수님. 주로 어떤 경우에 통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증상이 있을까요?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트름이 자꾸 나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아플 때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심하게 아프셨나요? 아니면 아팠다가 좀 나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아프셨나요? 주로 식사 후에 자다가 밤늦게 아파서 잠이 깨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무증상이 특징인 담석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진 증상이라고 하면 바로 담관 산통이다. 몇 시간 지속되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발열이나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엔 담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환자분은 검진으로 발견된 담석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실제로 검사상에서는 담석만 보였습니다만 쓸개벽이 좀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CT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CT에서도 만성염증 외에 악성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 증상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수술로서 쓸개 절제를 권유드린 상태입니다. 담석을 진단하는 1차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초음파를 통해 담낭 담석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성을 파악하는데 담낭염 같은 담석의 합병증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 또 내시경적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세 담석이나 담관 담석을 진단할 때 시행한다. 이외에도 복부 영상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오셨을까요, 오늘? 검진을 받았는데요. 담낭에 혹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증상이 없이 검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전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방문하셨다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럼 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뭐 다른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먹는 약도 없고요. 지병도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병변만으로는 증상이 없다. 간혹 용종이 담낭관을 막았을 때 담석증 비슷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개는 콜레스테롤 용종이 발견되지만 용종 가운데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담낭 용종을 가지고 내원하셨는데 용종의 크기가 1cm가량 되시기 때문에 추가 검사 등을 진행했고 역시나 악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자고 한 상태이고 수술하게 되면 쓸개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화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고 대변 보는 게 좀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담낭에 생긴 용종은 다른 장기에 생긴 용종과는 달리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담낭을 수술할 땐 환자의 증상과 용종의 크기를 기준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한데 추적 검사 중에 용종의 크기가 커지면 담낭 절제술을 통해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 담낭 양성 질환은 결국에는 검사를 하고 진료보는 이유는 더 나쁜 병, 악성 질환 또는 급성 염증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방치했을 때는 실제로 악성이 돼서 치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급성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수차례 고통받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진료하고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담낭 양성 질환. 간과 췌장에 밀접해 있어 질환이 진행될수록 담낭을 떼는 과정이 담도 손상에 대한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한 담낭 양성 질환. 작은 소화 불량도 절대 간과하지 말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담석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담낭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질환 중에 하나죠. 담낭 용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담낭 용종, 이거 어떤 질환인가요? 용종이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는 검진을 통해서 위내시경을 하거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뭐 몇 개를 뗐다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시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도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담낭, 쓸개에 생기는 용종, 혹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담낭의 속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어떤 덩어리를 다 담낭 용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반인들도 뭐 검사를 해보면 담낭의 볼록한 부분이 이 정도 5% 가까이는 있기 때문에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이라고 하는 특정 용종인데 콜레스테롤 용종은 대표적인 양성 용종으로 양성이라는 것은 사실 암이 되지 않는 용종이라는 거죠. 걱정할 네. 필요가 없다. 네. 실제 용종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콜레스테롤이 침착돼서 용종처럼 보이는 용종인 거죠. 콜레스테롤 용종 외에도 선종이라고 하거나 염증성 용종, 선근종증 이런 것들이 용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와 대비돼서 악성 용종이 있는데 이게 흔하게 생각하시는 담낭암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악성 용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용종은 좀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담낭 용종 중에 담낭암을 가려내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객관적이고 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기입니다. 담낭 용종의 크기가 10mm를 넘어간다면 악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도 크기가 사실은 10mm가 안 된다고 해도 최근 검사에서 크기가 커지는 게 보인다거나 환자 나이가 꽤 많으시다거나 모양을 볼 때 큰 용종 하나만 보인다거나 또는 무경성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네. 목이 없다는 거거든요. 목이 없다. 네, 무경성. 용종이라는 게 얇은 목이 있고 용종 머리가 이렇게 보통은 있는 게 보통 모양인데 네. 전부 다 이렇게 넓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더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 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담낭 용종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실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조직 검사 같은 걸 좀 해야 하나요, 교수님? 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도 제가 여러 가지 위험 인자 말씀드렸고 모양이 어떻다, 크기가 어떻다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추정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해서 환자분은 악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악성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악성이냐 양성이냐 구별하는 건데, 최종 진단은 조직을 얻어서 현미경을 들여다봐야지만 이게 실제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다른 장기와 다르게 담낭은 내시경을 넣어서 용종을 잘라낼 수가 없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위내시경에서 왜 용종 검사할 수 있거든요. 네.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 용종 잘라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낭 용종은 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통해서 전신 마취하고 담낭 절제술을 해서 쓸개를 다 떼어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담낭 용종을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도 일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설득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고 실제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담낭의 악성 용종이라고 하면 담낭암인데 담낭암이라는 질환이 또 썩 안 좋은 암인 종입니다. 흔하게 뭐 췌장암이라고 하면 많이 안 좋다고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담낭암, 담도암도 다른 위암, 대장암보다는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담낭암 환자들은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확실하지 않아도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영상 검사를 시행하시겠죠. 어떤 검사들을 좀 시행해 보실까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에 클루를 얻을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도 시행을 많이 하죠. 여기는 여러 가지 영상 검사법에 따른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 네. 초음파 먼저 보시면은 초음파가 제일 검진으로는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검사시고, 실제로도 쓸개만 본다면 상당히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돌인가요? 담낭 안에 이거는 있는? 쓸개고요. 아, 전체가. 네. 위쪽은 간입니다. 간 밑에 이렇게 붙어 있죠. 쓸개 모양은 비교적 정상이고 밑에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돌이죠. 담석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담석입니까? 100%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더라도 담낭 용종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뒤쪽에 그림자가 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흔하게 보시는 검사는 CT 검사입니다. 네. 간 밑에 이렇게 담낭이 달려 있고 아, 속에 하얗게 담석들이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네. 근데 CT에서는 또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CT 검사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담석이 있지만 안 보이는 담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CT에서 담석이 없다던데요 하는 분들도 초음파를 하거나 MRI를 찍으면 담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만 하지 않고 한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초음파에서는 간과 쓸개는 잘 보이지만 그 외에 다른 장기, 췌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좀 더 보기 어렵거든요. 수술을 염두에 둔다면 기본적으로는 CT 이상 MRI까지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건 MRI 검사인데 MRI 검사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정상 담도이고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담석이 있어서 담즙이 못 들어가는 부위죠. 네. 이분은 담도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게 담도예요, 네. 교수님? 굉장히 얇지 않나요, 원래? 원래는 굉장히 얇은데 늘어나 있는 이상한 상태인 거죠. 네. 이런 경우는 담석도 있지만 담도가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딴 데 있는 건 아닌지, 뭐 예를 들어 담석이 내려가서 담도 결석이 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찍게 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검사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담낭 절제술을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술법도 복강경이 있고 로봇 수술이 있잖아요.
네, 담낭 절제술은 같은 수술이긴 한데 그 수술할 때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환자의 복부에 조그마한 상처를 3개 정도 내게 되고 경우에 따라 4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길다란 막대기 같은 수술 기구를 통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이 복강경 수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쓸개를 잘라낸다는 것에서는 사실은 같은 수술인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로봇 수술이 보정이 좀 더 된다든지 확대가 된다든지 다양한 시야가 가능하다든지 관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수술을 할 수 있다든지 해서 좀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셨던 사례를 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교수님? 네, 이 환자분은 5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역시 건강검진 통해서 담낭에 용종이 있다고 듣고 오셨던 환자입니다. 초음파 사진 보시면은 이게 간이고 밑에 담낭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용종이 보입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가지고 용종이다, 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검사할 때는 환자를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용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크기를 재어봤을 때 1cm가 약간 넘어가는 크기이기 때문에 앞에 봤던 담낭 악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되셔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수술하기로 결정했던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로봇 수술을 받기를 원하셔서 로봇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역시나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있거나 하진 않아서 수술 다음 날 퇴원한 건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상처 위치가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상복부 그리고 우상복부에 하나씩 상처가 나고 배꼽 부위로 상처가 나고 이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이 좀 상당히 많이 당겨 하세요. 아파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환자의 하복부만 찍었는데 이쪽이 머리 쪽, 이쪽 배꼽이고요. 이쪽이 다리 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은 이게 관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흉터도 좀 가릴 겸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비키니 라인 쪽으로 절개를 넣어서 수술합니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려지기도 하고 또 해보면 통증을 아래쪽을 좀 덜 느끼시기도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환자 사례도 좀 살펴볼게요, 교수님. 46세 여자 환자이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우상복부 통증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이게 CT 사진인데요. 네. 쓸개 담낭이 생각보다 좀 커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차 있는 것도 좀 많고요. 네. 크기 자체도 정상보다 좀 많고 담낭 벽도 좀 두꺼워져 있어서 염증이 있는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급성 담낭염이 있고 또 봤더니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담낭 결석이 보입니다. 이런 부위에 결석이 생긴 거죠. 아, 담낭관을 막고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담즙이 배출되는데 원활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생겨서 급성 담낭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응급으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길다란 수술 기구를 통해서 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게 복강경 수술이 되겠고 이 사진 보시면은 이쪽이 환자 머리 쪽, 다리 쪽이고요. 배꼽 쪽으로 상처가 남고 우상복부 그리고 명치 쪽으로 하나씩 상처가 남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급 수술이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다음 날 퇴원하셨던 환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 사례까지 좀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담낭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있어야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지 이 수술 경과를 좀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병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2박 3일 입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고 입원을 먼저 하시게 되고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수술을 받으면 수술한 다음 날에는 퇴원이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2박 3일이죠. 다음 날 퇴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아파서 퇴원시키지는 않고요. 수술 다음 날은 당연히 좀 아프시고 불편함이 꽤 있으시겠지만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를 해야지 더 회복이 좋고 합병증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퇴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통증은 보통은 2, 3일, 3, 4일 정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담낭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담낭을 떼어냈으니까 불편감은 당연히 생기겠죠. 어떤 불편감들이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담낭 잘라내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좀 불편한 게 생기죠. 아무래도 있던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소화 기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식사법을 좀 바꿔서 조금 적게 드시고 좀 자주 드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수술 후 담성 설사라고 해서 느끼시기에는 장이 민감해진다고 설명드립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잘 가셨던 분들도 하루에 3, 4번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실 수도 있고 또 드셨을 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 신호가 좀 급하게 온다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은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호전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약을 계속 드셔야 된다거나 병원을 계속 찾아야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 어떤 수술이든 수술 후의 관리가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이 담낭 절제술을 한 후에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불편한 증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술 직후에는 소화가 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설사를 좀 유발하지 않는 좀 자극이 덜한 음식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소화가 되고 설사에 큰 지장이 없다면 일상생활, 일상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고 가볍게 운동하시고 하시는 게 회복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아플 때까지 병원에 누워 있겠다 이러신 분도 가끔 계신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특별한 약이나 특별한 시기를 추천드리거나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오해가 많으시더라고요. 수술하고 나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또 뭐 매운 거 짠 거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데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매운 음식, 짠 음식 제한하겠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담낭을 잘랐다고 해서 그런 음식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름진 음식도 드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설사를 더 하실 수는 있겠죠. 또 한 가지 설사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드셔도 되지만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또 안 드셔도 된다. 이거는 어떤 치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증상 조절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 결과 나올 때쯤 보통 외래로 오시게 되고요. 그게 수술하고 보통 1, 2주 이내가 됩니다. 그때 와서 환자분 잘 지내시는지, 피 검사상 문제는 없는지, 흉터, 상처는 잘 나았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별 이상이 없으시다면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3, 4개월 정도 간격으로 1, 2회 외래 진료하시게 되고 그 정도 기간이 지날 때 별 문제 없으시다면 앞으로 더 오셔서 관리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담낭 양성 질환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담낭 용종이 생기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로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앞에 말씀드린 담낭 용종 중에 콜레스테롤 용종이라고 하는 용종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콜레스테롤 용종은 실제 용종은 아니고 암과 관련된 용종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어서 더 용종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담석증이 있는 경우 시금치나 멸치를 먹는 건 좋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질문은 X입니다. 시금치나 멸치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러지 않고요. 시금치나 멸치는 건강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드셔도 담석이 더 생기거나 질환이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로결석과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립니다. 담석증 치료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도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질문 역시 X라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담석증에 대한 치료는 담낭을 잘라내는 절제 수술이고 약을 쓴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약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증상 완화 또는 일시적 경감을 위해서 쓰는 약제가 있는 것이지 담석증이 치료된다 이런 약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무증상 담석증은 그냥 두는 게 낫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질문도 세모라고 대답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무증상 담석증은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증상이 없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가지고 무증상 담석증 중에도 담석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용종이 같이 있다거나 석회화 담낭이라든지 이런 악성 질환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 보인다면 수술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낭 양성 질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담낭 수술 후 궁금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족이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담낭 수술 후 소식을 하는데도 소화를 잘 못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소화제를 복용하는데 자주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위에 이상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하고 물어오셨네요. 자주 먹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담낭 수술 직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소식을 권유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화제 드시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수술 후 얼마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수술하고 충분히 기간 5, 6개월까지 지났습니다만 소화가 너무 안 된다. 매일 소화제를 몇 알씩 먹어야 된다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담낭이라는 기관이 소화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담낭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라든지 다른 장애에 담낭 외에도 소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다른 질환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은 담낭 용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초음파 검진에서 7mm 크기의 담낭 용종과 함께 담낭에 슬러지도 있다고 합니다. 슬러지는 무엇이고 담낭 용종은 그냥 추후 관찰만 해도 괜찮은 걸까요? 혹시 악성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고 물어오셨네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교수님? 슬러지는 말 그대로 찌꺼기인데요. 담석이랑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석이 있고 담낭 용종이 7mm 정도 사이즈가 있다면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이 가능하다 설명드립니다. 결국 담낭 용종을 경과 관찰한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크기가 커지는지 모양이 안 좋은지를 보는 것인데 악성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악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10mm가 안 됐지만 환자분이 너무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이 많이 된다. 또 이렇게 슬러지가 같이 있다. 다른 악성 소견이 좀 있다면은 그전에도 수술을 통해서 확실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담낭 양성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담낭 양성 질환은 황색 신호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색 신호등이요? 네네.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양성 질환 자체가 건강에 아주 적색 신호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수술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상태랑 비슷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담낭 양성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는 한 번쯤 멈춰가지고 괜찮은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박재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